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아침 7시 3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민경욱 씨, 인천에서 징징대지 말고 중앙무대로 올라오세요.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민경욱 씨, 인천에서 징징대지 말고 중앙무대로 올라오세요.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민경욱 의원은 지금 굉장히 상심을 했어요. 그리고 민경욱 의원을 지지했던 분, 또 민경욱 의원을 개인적으로 지지했던 분 뿐만 아니라 민경욱을 통해서 선거 정의를 이룩하려고 했던 분들이 매우 애석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 이게 민경욱 의원이 1월 23일 날 인천 연수구를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오늘 송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입니다. 보니까 되게 추운가 봐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둘러싸고 장갑도 끼고 감기 조심하시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십시오. 라고 아마 출근이나 퇴근할 때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기 민경욱을 알리는 그런 선거운동이었습니다. 가슴이 좀 찡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 그러면서 저렇게 고생까지 하면서 국회의원을 왜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참 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민경욱 씨 본인뿐만이 아니라 민경욱 씨를 지지했던 분들도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목요일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민경욱 경선 배제 강력 규탄 집회. 민경욱이 역시 압도적 1위로 여론조사가 1위인데 지지율 1위 후보를 경선 배제하는 게 웬 말이냐. 그래서 자유우파 총연합, 국토본, 부방대, ROTC 애국동지, 고교연합, 전군연합 이런 단체에서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국힘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가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뵐까. 또 민경욱 의원이 나오면 좀 민경욱 의원도 만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민경욱한테 전화를 했는데 민경욱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송 중이었던가. 또 제가 어제 민경욱을 좀 나무랬거든요. 위로와 그다음에 비판을 한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해서 좀 기분이 상했는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그랬겠죠. 자,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하나 더 보여드려야 돼요.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가기 전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민경욱 일병 구하기. 우파 대연합에서 만든 거예요. 자네를 귀환시키는 게 우리의 임무네. 이런 민경욱 일병 구하기도 있습니다. 민경욱 씨가 일병인지 처음 알았어요. 자, 민경욱 의원의 어제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똑같은 글을 2개를 계속해서 올렸어요. 제일 밑에부터 시스템 공천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는 또 올렸어요. 한동훈의 이른바 시스템 공천은 어제 인천 연수구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친정집에서 자기가 배반당했다는 것에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민경욱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은 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아마 제가 이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거면 애당초 왜 했습니까? 이렇게 부제를 달고 어제 방송을 좀 격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은 매우 중요한 댓글일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민경훈 책임지기 바랍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난 2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이 화살이 국힘당으로 향하는 걸 당신이 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민경훈 책임지기 바랍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난 2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의 화살이 국힘당으로 향하는 걸 당신이 막은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국힘당도 있었다. 국힘당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민경훈이 앞에서 막아줬다는 겁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기 뭐 지금 댓글에서 좀 격한 표현이 올라옵니다. 자, 제가 민경훈 씨 얘기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훈 의원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의 제기를 하겠다. 이의 신청을 하겠다. 국힘당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경훈 의원이 이의 신청을 하면 국힘당이 이의 신청을 받아줄까요? 이의 신청을 받아서 잘못됐네. 우리가 심사 잘못했네. 민경훈 씨 미안합니다. 당신은 공천 줄게요. 경선하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민경욱이 국힘당에다가 나 이거 억울합니다. 내가 여론조사 1등인데요. 이거 이의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힘당에서 그러네요. 이거 우리가 심사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경선하세요. 라고 해줄까? 국힘당이? 한동훈이가 그걸 해줄까, 여러분? 민경욱 씨, 한동훈 씨가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 한동훈이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냐고요. 왜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민경훈 씨? 자, 왜 이분이 이렇게 민경욱이 책임져라? 저게 누군지도 모르고 지난 2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의 화살이 국힘당으로 향하는 국힘당은 부정선거 안 했어. 내가 희생자야. 그럼 막아줬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국힘당이 부정선거의 원흉이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 이의 신청해줬다니까 받아주시오라고 하는 거 받아주겠냐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글을 썼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대중 앞에 선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책임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2021년 1월 2일자 신문입니다. 새해 첫 블랙 시위 발언하는 민경욱 대표. 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토변 대표가 2일 2021년 1월 2일입니다.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열린 4.15 부정선거 알리기 강남 속 블랙 물결을 일으키자라며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있다. 이게 민경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동안 김경욱 씨는 여러 번에 걸쳐 수없이 많은 집회에 앞장섰어요. 올라갔었고. 그분이 민경욱의 인천 연수구을 선거 지지를 위해서, 다음번 선거에서 민경욱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닐 겁니다. 민경욱이를 통해서 우리가 선거 정의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 수년 동안 모여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경욱 씨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게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나를 인천 연수구 을의 내 지지자야. 이렇게 지지자가 많은데 나를 떨어뜨렸어. 국힘당은 나쁜 당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수년 동안 민경욱의 집회에 가서 민경욱이 연설하는 게 박수치고 한 사람들이 좀 인천 연수구 을의 다음번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을의 민경욱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모였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왜 민경욱 씨는 그걸 모를까? 자, 제가 여러분 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 탄핵 시작되면서부터 2016년, 2017년 그 겨울에
여러분도 아마 여기 제 방송 들으신 분 중엔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눈이 막 내렸습니다. 눈이 막 내렸어요. 근데 그 집회를 하고 그 차에 그냥 집차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여튼 뚜껑이 없는 차에 두 젊은 지도자가 남녀 지도자가 올라왔어요. 여자 한 분은 뭐 지금 운명하셨죠. 또 한 명은 유력 정치인이에요.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분은 젊은 태극기를 이렇게 쫙 들고 이렇게 목에 감고 앞장서 12대에 앞장서 시위를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고 저런 정치 저 국회의원을 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내가 꼭 찍어줄 거야. 나는 나이가 먹도록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 국회의원보다 무엇을 했나? 기자를 했지만 저렇게 대중 앞에서 국민을 이끌 수 있다는 그 카리스마 그리고 충성심, 애국심 감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제가 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반성하고. 맞아. 나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맞아. 나는 저런 젊은이들을 지도자로 모시고 내가 따라가야지라고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앞장섰던 여성분은 명을 달리하셨고 그 태극기를 두르고 앞장섰던 지도자는 중간에 좀 변절했습니다. 지금 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알 거냐. 지방자치단체에 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경욱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진경욱이를 지지해줬던 이유는 인천 연수구 의뢰를 당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민경욱이는 모를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경욱이는 인천 연수구 을 거기서 징징대지 말고 중앙 무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민경욱이의 집회에 하면서 민경욱이 박수를 보내는지를 민경욱이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반성하라는 겁니다. 어제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오늘 다시 전화할 거예요. 선배로서 언론계의 선배로서 내가 민경욱에게 후배에게 따끔하게 얘기할 겁니다. 속 좁게 굴지 마라. 전 민경욱이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왜 대통령감이 지역구에서 공천 못 받았다고 징징대느냐는 거예요. 왜 그릇이 그 정도냐고요. 자, 후배 나무라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경욱에 전화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늘 또 제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할 겁니다. 다음에 자 민경욱 씨는 이거를 봐야 돼요. 이제 끊어야 돼요. 민경욱이는 뭐의 피해자냐? 우리나라의 못된 공천제도의 피해자예요. 지금 이쪽 공천하는 거는 내란죄를 일으킨 한동훈이, 저쪽에 공천권을 준 사람은 파렴치범, 형수 어디를 찍겠다든가 별짓 당하는 사람, 더러운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그 공천을 지금 쥐락펴을 하는 그런 더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분 나쁠지 몰라요, 여러분. 이상로 왜 대한민국을 더럽다라고 그러냐? 더러운 나라는 더러운 나라. 생각해 보세요. 여당의 대표는 내란범. 야당의 대표는 파렴치범. 형수 어디를 찢는데, 저들 맘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깨끗한 나라예요?
문제는 뭐, 우린 대한민국은 공천 때문에 망해요. 공천 때문에. 이제 공천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픈 프라임 미국식으로 국민이, 지역 구민이 공천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끊어야 돼요. 그 잘못된 공천 시스템을 끊어야 됩니다. 22대 총선 대안은 정당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1당과 2당이 아닌 그 자그마한 정당들을 제가 이렇게 좀 초청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모으면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외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비례대표 완전 국민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고요. 투표의 취지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47명을 정하는 겁니다. 투표시는 3월 1일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투표 장소는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건물 20층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광화문 동아면세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전화번호는 010-8912-4874, 010-8912-4874.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민경욱 씨 보라고. 민경욱 후배 좀 제발 봐요. 내가 하는 거를.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자고요. 나하고 같이 손잡고. 왜 인천 그 지역에서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하고 같이 이 잘못된 고리를 끊자 이거예요. 선배하고. 방송계 선배와 방송계 후배가 같이 나서서 끊자는 겁니다. 이 못된 고리를. 자, 지금 금방 저를 비난하는 분이 계세요.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대안이 있어요? 예. 자, 계속 갑니다. 이분은 매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김미영, V원의 김미영 대표인데요. 정말 김미영 대표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면 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을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김미영 대표 잘 아실 거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김미영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파들이 모여자, 우파 정당이 모이자. 정광훈 목사님 당, 그다음 고용주 대표님 당,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그다음에 내일로 미래로당, 나머지 정당은 거의 내일로 미래로가 통합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질구레한 정당이라고 욕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한 정당은 이미 제가 다 통합해놨어요. 지금 이쪽, 우파 쪽에는 정광훈 목사님 당, 그 다음에 고용주 대표님 당, 그 다음에 조원진 대표님 당, 그 다음에 내일로 미래로 당이에요.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작은 정당들은 제가 다 모아놨어요. 저도 큰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하고 우리 대표가 큰일 했어요. 자, 김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모이자. 그래서 공동으로 뭐를 하자.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 자기가 코디네이터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섰어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명 대표가 가운데서 나서 주시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김명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운동권 PC 좌익의 뻔뻔함, 무식함에 너무 질려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진정한 애국전선을 만드는 일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뵙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 구상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오늘 정광훈 목사님을 뵈는 것 같아요. 자, 당명. 각 당의 정체성은 유지하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대의에 동의하는 우파 선거연합을 위해 세 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내일로 미래로당이 연합하되 만들어진 순서대로 당명을 넣어 만들어진 순서대로.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가장 먼저 만들었으니까 자통, 그다음에 통일당,
자유민주당이 먼저 만들어졌네요.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내일로 미래로당. 그래서 자통민내, 자유통일민주내일로, 자유통일민주내일로, 그래서 자통민내로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 비례대표 후보는 이렇게 뽑자. 1번에서 10번까지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명도 플러스 투쟁 이력을 기준으로 세 당과 우파 국민이 연합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선정하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말하자면 그동안 투쟁을 많이 한 사람들을 이 세 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내일로 미래로가 그 다음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정하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30번까지는 각 당에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추천하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는 이렇게 하자. 각 당명 유지하면서 공천을 하자. 세 당이 협력하여 전략적 선별적 공천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명 대표님의 그 페이스북 글에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댓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댓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김명 대표님께 이상무 카메라 출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대표님 방송을 시청하면서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올리신 글에 대해 제가 감히 몇 자 적어봅니다. 자, 비례대표를 10번, 1번에서 10번까지는 지명도 플러스 투쟁 이력을 기준으로 세 당과 우파 국민이 합의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선정하자. 또 11번부터 30번까지는 각 당에 보내고 싶은 인물을 추천해서 합의하자는 방안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여러 단체의 동의를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명도 플러스 투쟁 이력, 또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 이 단어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합의하려면 수년은 좋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은 완전 국민 참여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인천 연수구에서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을 했다면 민경우 의원은 1등으로 경선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청을 높여서 외치는 선거 정의는 결국 절차의 객관화와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비례후보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국민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10개의 원외 정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위한 국민 완전 경선을 3월 1일 광화문에서부터 전국 대도시를 돌면서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투개표는 대만식으로 합니다. 대만식 투개표 과정도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 대한, 이번에는 비례는 그렇고 지역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각자가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통의 브랜드를 만들어 참여정당의 그 공통의 브랜드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거정의연대 자유민주당, 선거정의연대 자유통일당, 선거정의연대 내일로 미래로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선거정의연대라는 아주 로고를 하나 예쁘게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든지 만들고 그 밑에 당명을 쓰라는 겁니다. 또 지역구 후보가 겹치게 되면 각 당의 대표가 협의하여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김명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김명 대표가 읽었다라는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김명 대표가 이제 자유통당의 실질적 이 대표이신 정광훈 목사님을 뵌다고 그래요. 이 안은 정광훈 목사님이 가장 좋아할 안이라는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표하자,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하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기 위한 완전 국민 경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3월 1일 광화문에서 비례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훌륭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우리는 수년 전부터 거리에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투쟁의 무대를 여의도 국회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광화문에 모인 100만 명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사법정의와 선거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힘을 합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아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4월 10일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애국적이고 전투력 있는 인사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합니다. 10여 개의 원외정당 통합 플랫폼 내로 미래로 당은 애국단체들과 힘을 합쳐 이번 4월 10일 총선에 47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려고 합니다. 왜 47명이냐?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입니다. 각 시민단체에서는 5분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또 본인이 직접 자천하기도 바랍니다. 추천이 끝나면 3월 초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합니다. 투표와 개표는 대만식으로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자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거 저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야당. 내일로 미래당에서 출당시켜주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내면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리지만 당에서 출당을 시켜주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있어. 각 당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뭐 많이 하잖아요.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보자들이 많으면 1인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애국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애국 후보는 애국시민들이 주신 후원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정말로 민주적인 경선 방법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던 각 단체에서 5분씩 추천해 주시고 또 본인이 직접 자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010-8912-4874입니다. 010-8912-4874 이게 이상로 전화번호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이제 몇 분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이제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에 투쟁에 앞장서 왔던 외국 인사들이 몇 분이 지금 정당을 뭐 거의 구성을 다 마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구상은 이제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를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뭐 계속 순서를 정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국민들로부터 감명을 줄까요? 국민들에게? 그동안 애국지사들이 모여서 뭐 주로 변호사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정당을 만들어. 야, 너는 광화문 집회 많이 나갔으니까 너는 1번, 너는 2번. 그렇게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했어. 그게 감명스러울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감명스러운 방법을 피해가느냐.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경선하면 되잖아요. 들어와라. 순번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을 지금 만들고 계시대. 왜 당을 만들어? 여기 들어와서 먼저 경선을 하고 그 다음에 당을 만드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몸담고 내일로 미래로 당 플랫폼 정당이에요. 여기 와서 경선을 시간이 지금 4월 10일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무슨 지금 당을 만들어내고 뭐 당 만드는데 돈 쓰고 사람 모으고 그 일을 왜 하느냐고요. 경선에 들어가서 국민 경선에 들어가서 쫙 하고 그 다음에 당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감동을 줄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제가 정당 생활을 한 지 딱 5개월 정도 됐는데 무조건 당을 만들어야 된대요. 무조건 당을 만들어야 된대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민주투사예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오시고 뭐 옛날에 고문도 받고 그러셨다. 민주투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애국자예요. 근데 감옥 지금 당 만드신대요. 돈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왜 모토로 당을 만드세요? 여기 들어와서 경선해서 그리고 하면 되지 왜 당을 지금 만드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슬로건으로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슬로건으로 당명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참 제가 그래서 뭐라냐면 선배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선배님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파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못 가요. 아집을 좀 버려주세요.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어제도 뭐 누구하고 만나서 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애국자들이 모여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번을 정해.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각자 갖고 싶은 정당으로 가. 소속 정당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왜 좋은 방법을 그렇게 내비두고 아니야 무조건 당만 들어야 돼. 내가 당대표 해야 돼. 내가 무슨 당이 지금 당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문제지. 광화문에 100만 명, 200만 명 모이면 뭐예요? 거기 나가서 이 목청 높여서 이거 뭐 연설하면 뭐 하느냐고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어요. 정말 이제 답답하게 이럴 때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까? 왜 정치가 우리가 삼류인가 사류일까? 딴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좌파 욕할 거 없어요. 우리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소견이 그렇게 좁을까? 앞을 내다보지 못할까? 한탄스럽고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저보고 이상로가 아니라 돈상로다 이렇게 비난하시는데 맞아요. 전 돈상로예요. 욕먹어도 괜찮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제가 욕먹는 건 어때요? 그까짓 거. 욕 바가지를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후원을 부탁드려요. 47클럽에 가입해 주세요. 47,000원을 보내주시든가 4,700원을 보내주시든가 47원을 보내주세요. 돈 더 많으면 470만원 보내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이상로가 지금 나쁜 일 하고 있나요? 제가 바보 같은 아주 돈벌레인가요?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인가요? 예, 환장했어요. 이거 후원 전부 후원금으로 들어가요. 저기 당 계좌로 들어가요. 우리 당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 경선을 실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당이에요, 여러분. 힘을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돈상노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 많이 하셔도. 여러분 47클럽에 가입해 주세요. 욕은 제가 다 먹을게요. 47클럽에 가입해서 47원을 보내주셔도 좋아요. 어떤 분은 14만 7천원 보내주신 분도 있고 47만원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해야 해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답은 국민 완전 경선이 정답입니다. 정답을 찾아가자고요. 광고해야 되겠는데요. 책입니다. 이윤섭 작가, 여러분 제가 계속 소개드린 이윤섭 작가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대한민국 왜 간민, 여기서 간자는 간신할 때 간자입니다. 근데 간민이라는 단어는 처음 봐요. 국민이 간신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왜 간신에게 점령당했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모략이라는 책의 저자이기죠. 이 이윤섭 작가, 대한민국 내 간신 국민들에게 점령당했는가에 관한 책 소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시는 사기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대중 3세 정권, 문재인 정권이 탐생했다. 대중 3세 정권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일당이 구현하려고 있는
구현하고 있는 나라가 한민족 역사에서 한 번도 계엄을 집은 나라가 아니다. 대중 3세 정권의 목표라는 새로운 나라는 대표적으로는 실패 국가인 이조의 재현이며 김일성 가분이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아류다. 이조는 전형적인 약탈 국가로 그 주민은 지배층에 착취당하는 가축에 불과했다. 여러분은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1910년 이조가 일본 제국의 흡수 통합되었는데 일본이 식민지기 시비에 서유럽에서 발생한 근대 문명이 이식되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해체된 다음 한반도 남부에는 대한민국이 탄생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에 들어갔다.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한국인의 정치, 사회생활을 통합하는 원리로 하는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사에 있어 문명사적 전환을 의미하는 대사건이다. 신생 대한민국은 기득권층이 민을 뜯어먹고 착취하는 약탈 국가가 아닌 민의 권리를 향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문명국가를 지향했다.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근대화 혁명과 국민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이루었다. 이를 위해서 초인적인 지도력이 필요했는데 천운이 따르는지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 두 사람이 그 기반을 잘 닦았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 산업혁명의 토대를 닦고 196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들어섰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했지만 권력을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서만 보는 전통적인 지식인, 정치인, 간민, 사료사역을 추구하는 국민이 간민입니다. 그런 간민이 바로를 막지 못해 그동안 이룬 놀라운 성과가 이제는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이 글은 대한민국에서 간민이 바로하고 간신들 국민입니다. 이들이 끝내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서술하고 간민 정치인 김대중의 실체를 부분적으로 밝힌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 간민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저자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광고합니다. 의견 광고입니다. 광고주는 이종윤 씨입니다. 이분은 덕수궁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신 분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자들은 태블릿 PC 증거로 조작한 국가 내란범입니다. 불법 사기 탄핵은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탄핵입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국민성, 거짓 조작 태블릿 PC에 분노하지 않는 노비 근성이 이 나라의 민족성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반이 노비였습니다. 그 노비 근성이 DNA가 흐르고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는. 부정선거에 입 닫고 있는 사람, 태블릿 PC에 입 닫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8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최소원의 불행에 대해 입 닫고 있는 사람들은 노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노예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힘을 주세요. 47클럽에 가입해 주십시오. 뭐 제가 죽으면 이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천당에 가든 지옥에 가든 제가 저승에 가면 외칠 겁니다. 여러분, 47클럽에 가입했던 분들 모여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지옥이든 천당이든 저는 가서 외칠 겁니다. 여러분, 47클럽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7클럽에 가입해 주신 분은 저하고 모여주십시오. 거기서도 클럽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47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